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어느 때는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이제 법안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보호자들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이거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법에도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신고가 접수가 됐지만 중간 과정에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시거나 사과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보호자 확인서가 따로 필요가 없겠죠. 이미 양쪽에서 원만히 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나는 나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다. 내 의견을 좀 반영시켜 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보호자가 계시면 보호자 확인서 한부 출력해서 아이편에서 보내드린 다음에 작성해서 전달 주시면 내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심의원에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호자들께서 특히 이제 피해 측에서 나는 이거 무조건 심의원에 올리겠다. 혹은 생각을 좀 해보시다가 심의원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를 보내드려서 받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이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수로 받을 서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보호자께서 확인서를 써서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수합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넘겨드리고 보호자가 가급적이면은 심의원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란다. 아이를 대변해서 대표로 가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간혹 가다가 아이만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 가급적이면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피력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보호자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인서에 작성하신 내용과 피력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참석이 어렵거나 혹은 꼭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세요 하고 전달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빈칸은 그냥 사실 보호자가 직접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작성을 다 이제 꼼꼼하게 해서 주시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거의 빈칸으로 대충 써서 내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냥 뭐 오는 대로 받아서 저희는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22년부터 학교로부터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으니까 OX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OX를 쓰실 때 부모님들이 제대로 안 읽으시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로 이제 생각해서 X라고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아요. 이전 영상에 제가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거기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보시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유선이든 뭐 문자든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관련된 동의서 같은 거를 보내드리고 원치 않으면 당연히 안 주셔도 되고 원하시면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보호자 확인서를 드리면서 그 서류도 관계회복 관련된 서류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은 이제 날짜 그리고 이제 작성자는 보호자 이제 본인께서 이름 쓰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보호자 확인서를 보호자께 드릴 때 같이 첨부할 서류가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심의원의 개최가 결정이 되었을 때 심의원에 이제 올려달라라고 이제 동의서를 써줘 주시는 게 있는데 나중에 영상을 찍겠지만 그 서류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면 보호자가 심의원에 개최하겠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서도 작성해 주실 거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주시면은 이걸 첨부해서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시면 조금 더 업무하시는데 활용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보호자께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본인은 별도로 가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안조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적어서 확인서는 없고 보호자가 직접 가서 소명한다라는 내용으로 한 줄 간단하게 적어서 넣어주시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 관리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빼먹어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5번에 피해 학생은 사항과 관련해서 예방법 13조 사항에 따라서 심의원회 개최 요청 시에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전까지는 출력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올해 양식에는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보호자께 설명을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요. 몇 번 진행을 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요새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뭐 바라는 점,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아동심리 의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라고 적으시면 자연스럽게 청취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진행이 가능할 텐데 여기다가 적지 않으셔도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외부 기관 이제 심리 상담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케이스 아니면은 위클래스나 위센터 같은 데에서 상담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의견 청취를 해서 제출을 하겠다. 상담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셔서 물어보시거나 하면 한 번 더 안내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